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10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아직 한국과 미국이 협의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국내 철강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5년 이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연내 구축해 배터리 양산형 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 SDI는 이미 파일럿 라인 구축을 마친 만큼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어김없이 또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반갑고요.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거냐면 아시겠지만 이 3월이 됐다고 해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들은 없어요. 막상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등락폭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울상이 되어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월 달만큼 사실상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 3월의 시장인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의 시장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고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여러 가지의 테마들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만큼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이 수익 볼 종목들을 꼭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열렸을 때부터 장이 마감될 때까지 우리 투자자분들 응? 하고 머리에 물음표를 띄우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안에서는 관세 유예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대와는 조금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났었죠.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지,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주식광장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장중에도 대표님의 전략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내일부터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자, 밤사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부터 관세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동반 매수세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단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 자체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을 강하게 조금 압박을 주고 있던 건 관세였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아니에요. 관세를 계속 무기로 휘두를 수도 없고 계속 무기로 휘둘렀다가 한 발 좀 빼는 그런 모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꾸준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뭔가 매를 계속 맞다 보면 네.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겨요. 맷집이 늘어가는 맞습니다. 건가요? 맷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전에 있었던 1월 달과 2월 달의 충격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인 낙폭이 조금 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4월 달까지 유예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넘어가면서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거지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그나마 포인트적인 부분은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매도만 만들어냈었어요. 맞아요. 매도만 계속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막 갈팡질팡 어떻게든 가지를 못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딱 보여주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 딱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양전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코스닥은 사실 조금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다들 진짜 물음표만 띄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면 오늘 국내 증시도 당연히 분위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네. 기대가 분명히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FOMC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순환 매장세가 조금 나타났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관세를 넘어서 금리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상 사실상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또 있다 보니 네. 여기에 대한 우려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기술주나 뭐 제약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좀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하필이면 오늘 좀 그렇게 나왔어야 됐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개별 악재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 상승 부분에 대한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알테오젠이나 HLB 최근에 증시 대비해서 제약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매수를 해놨는데 좀 걱정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무리하게 손절을 잘못하면 나중에 또 주는 것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대형주들답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대응을 잘해야지만 이 손절을 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으로 또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잠시 뒤에 진행해드릴 라이브 방송에서 또 대응책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자체는 좀 현재의 시점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현재의 시장에서 분석대로 따진다면 미국 증시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뭐 디커플링이 나올지 커플링이 될지는 내일 우리 국내 증시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오늘 시장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저랑 소통도 하실 수 있고 정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대응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늦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봤었죠.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왔었는데 코스닥 시장 보란 듯이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간밤에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이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는 있지만 고용보고서 발표라는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요. FOMC도 다가오는 만큼 변동성을 품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수를 품고 있는 시장 안에서 대표님은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쪽을 어느 쪽에서 찾으셨을지 궁금하시겠죠. 두 번째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철강주들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소식이었죠.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힘이 아직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LNG와 관련해서는 뭐 한미 간의 합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만으로 철강주를 담아보기에는 리스크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제가 철강주를 언급드리기 전 이 시점이요. 네. 대략 한 달 전부터였어요. 맞아요. 철강주를 왜 봐야 되냐? 이 사실 단순하게 지금 이슈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철강주를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철강주가 이
이슈 전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관세에 대한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은 항상 관세나 뭐 무역적인 부분에서 싸울 때 네. 철강을 빼놓지 않고 싸웠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LNG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도 뭐 대표적인 철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게 결국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에서 나왔던 이 수혜였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LNG, 알래스카 이 이슈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아직 한미 간에 정확하게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안 돼가 아니라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격포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뭐 비중 조절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잘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게 현재 철강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오늘 강하게 좀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고 네. 그래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광장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철강주를 왜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제가 그때 당시에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80%가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 테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철강주를 2종목이다 공략했고 그 2종목에서 합산 수익률이 무려 10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남아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슈가 터졌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 종목이 이미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후발주들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스 대표님이 이렇게나 시장의 맥을 잘 짚으시고 또 선구안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슈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거에만 반응을 하면서 지나간 이슈들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철강과 관련해서 대표님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관련주들로 수익을 제대로 톡톡히 맛보고 있으십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그 전부터 들어와 계신 분들 당연히 이런 전략들로 수익을 같이 한번 챙겨보고 있겠죠. 여태까지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후발주 한 종목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방송 중에 공개되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배터리 관련 컨퍼런스 그리고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죠. 여기서 선보이는 기술들 또 전해지는 말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배터리 관련주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5년 내에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사실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도 관세 부과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아직까지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긴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원초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자동차,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가 네. 사실상 이제 어제 이슈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완화됐다라는 이슈 자체를 사실상 2주 전에 한번 겪었던 거예요. 뭐 학습을 이미 우리는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2차 전지의 반등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미 겪어온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지만 이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우려 완화.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 전기차를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2차 전지에 대한 전고체 시장. 이 두 가지의 모멘텀만 갖고 우리는 2차 전지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특히나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이 지금 보시고 앞에 보시고 계신 이 내용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2차 전지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란 얘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현재의 시장이 사실상 상승이나 하락이나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 그래서 뭐 한국 증시도 올라간다? 오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트를 어떻게 꾸려야 되냐면 상승할 때의 포트와 하락할 때의 포트를 동반해서 같이 꾸려놔야 된다는 거. 이 분산 투자를 잘 해놔야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네. 상승할 때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반드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도 자연스럽게 오늘 시간의 상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2차 전지 미리 또 준비를 해 나와야 되는데 자 아직도 2차 전지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 여러분들 2주 전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한농화성 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안 보고 있다가 고점 만들고 있을 때 무리하게 잡아가지고 이번에 조정 나왔을 때 다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탈출구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과 난 이미 너무 고점에서 잡아서 지금 물려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전략 대응책 어디서 알려드리냐? 하단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께 안내, 전략, 탈출구 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자동차 관세에 대한 완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꾸준히 언급을 했었던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까지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들까지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왔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그 전부터 봐라라고 했지만 뒤늦게 보면서 뒤늦게 들어가서 지금은 손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탈출구까지도 마련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직 신규 종목 하나도 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송 중에 공개되는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밀착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안에 대표님이 가져오신 내용들을 다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한 점들도 이 안에서 모두 다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 계속해서 지켜는 보고 있지만 매일같이 다른 색깔을 보이다 보니까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은 콕 집어서 종목을 확실하게 살펴주시는데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주시는 전용 종목들도 당연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 일단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들, 밀착 종목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이겠죠. 키다리 스튜디오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3월 5일에 딱 하루 보유하고 있었는데 6%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2월 28일에 저희가 당일로 트레이딩을 진행했고요. 13% 넘게 오름세를 수익으로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주목해봐야 될 종목 넥스트리겠죠. 2월 24일에 전략을 제시했
제시를 해주셨고요. 7거래일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선취매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80%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넥스틸만 보더라도 시장의 맥을 얼마나 잘 짚으시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방송에만 주목을 하셔도 이렇게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종목들 밀착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정말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만 제공됐던 전용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매일같이 접근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4일만 해도 5가지 종목을 만나볼 수 있었고요. 5일, 6일, 10일, 11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빅스 대표님이구나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장중에 공개되는 이 전용 종목들까지도 여러분이 알차게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방송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방송에서 공개되는 밀착 종목을 향해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자, 철강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조바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단연 트럼프의 입이겠죠. 미국의 경제 지표, 연준의 금리 정책보다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주목을 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철강이 그 주인공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길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또 이슈가 나왔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측면이 달라요. 이 이슈 하나만 보고 달려들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네. 우리는 이미 철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멘트를 남겨드렸고 이미 접근을 해서 수익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현재 시점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럼 너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아쉬워라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나온 이슈 달랑 하나만 보고 본다면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네. 아직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문제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철강에 대한 얘기만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제쳐놓고 앞에 있는 이슈만 바라보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이슈를 갖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네. 전략을 짜면은 사실상 지금 후발주들 볼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밀착 종목을 안내를 드릴 거긴 하지만 그 종목도 사실 고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을 후발주라고 줄 수 있는 이유도 사실상 여기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에 대한 더 큰 철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죠. 사실 철강주들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던 배경에는 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입이었는데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등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조 달러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회에서 연설이 첫 번째로 진행이 됐어요.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철강주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이 배경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뒤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는 철강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한국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철강주가 움직였죠. 여기에 직접적으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 기업대의 철강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상 이번에 급등을 만들었던 배경이라면 이 철강주들이 꿈틀꿈틀했던 사실상 바닥을 다질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내용에는 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한국과 중국, 미국 간의 철강 산업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2주 전 혹은 일주일 전만이라도 이 방송을 보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장주를 수익을 보셨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때도 제가 똑같은 이 페이지를 갖고 교육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보니까 어때요? 철강주들 별 재미없어. 그때 뭐 2차 전지 오르고 있고 막 반도체 오르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종목들이 대장주가 돼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시장을
무리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담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생산된 게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뭘 해야 돼요? 아, 중국 제품들을 최대한 관세를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국 제품보다 우리 한국 철강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간에서 문제가 항상 일어날 때는 철강주를 꼭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한 달 전에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뭐 한 달 전에 얘기했던, 2주 전에 얘기했던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이나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잠깐이나 해드리자면 사실 지금의 철강주의 대장주는 뭐예요? 넥스트리예요. 누가 봐도 넥스트리잖아요. 최근 들어서 막 50%, 60% 급등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종목을 2월 2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자, 이때 지금의 그때 당시 차트를 보면 이게 넥스트리 차트인가 싶을 정도로 바닥에 있어요, 사실상. 제가 이 종목을 그때 당시 단기적인 급등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파고 파면 팔수록 적금주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그때 아마 방에 계셨던 분들은 다 라이브 방송도 참여를 하셨고 설명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라인이 이때였어요, 이때. 이 만 원대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날부터 사실 이때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략을 했거든요. 이 양봉 때 저희가 진입을 했어요. 이 양봉 때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단 일주일, 2주일 만에 대략 80% 이상 올라갔어요. 자,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관심이 없던 이 종목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하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종목뿐만일까요? 사실 저는 넥스틸은 후발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본격적인 종목은 하이스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언제 드렸었냐면 2월 초창기에 드렸어요. 2월 초창기에. 이 종목도 역시나 주식광장에서 제가 밀착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한 달만 하더라도 누가 봐도 재미없는 종목이잖아요. 누가 봐도 안 갈 것 같은 종목, 누가 봐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종목. 그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철강 관련주 이슈 받고 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도 갭상승으로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자,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도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 종목들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더 공략을 하라기보다는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 설명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지금 말하는 이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자체에는 스테인리스 관관뿐만 아니라 유전관, 구조관 등 다양한 제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면 철강이랑 철강을 붙었다 하면 다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요. 자, 그 중에서도 사실 철강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당연스럽게도 이 이슈 프로젝트 자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 종목은요, 보시면 생산 능력이 국내에서 160만 톤 규모의 국내 1위 관관 업체예요.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직접적인 최대 수혜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 번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다 됐고 차트를 보여달라. 차트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잡으라면 잡을 수 있겠어요? 여타 종목들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5만 원대에서 21만 원까지 대략 50% 40%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러 간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하게 아까 봤던 LNG 알래스카에 대한 프로젝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 종목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 맞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요. 앞으로 철강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과 미국과 중국 간의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개별적인 종목 자체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점진적인 우상향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물론 바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일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공략해도 되는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종목들을 공략할 거면 어정쩡하게 공략해서 수익도 이도저도 아닐 바에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종목 제가 오늘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략을 잡아드릴 겁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차트만 봐도 아, 그 종목 뭔지 알 것 같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잡으라면 못 잡겠죠. 제가 그 전략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강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남들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쳐다보고 있을 때 대표님께서는 철강 지금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던 바가 있죠. 2주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오르던 종목들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대표님의 공략주들은 80%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넥스틸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대표님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남들은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진입을 시작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폭등세를 수익으로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에서야 철강 후발주를 찾으시는 분들 넥스틸은 놓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전략이 유효한 종목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밀착 종목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국내 1위의 강관업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항상 국내 1위, 세계 유일, 점유율 1위 이런 수식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만큼 사업성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을 찾아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의미한 상승을 이끌어내는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 이슈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중 간의 철강을 두고 벌어지는 이런 무역 전쟁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분할 매수를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자세한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시면서 방송에서는 못 다 풀어낸 자세한 전략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넥스틸을 보면서 이 전문가는 정말 시장을 제대로 짚어내는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하나 나오면 그 이슈와 관련된 테마들의 순환매를 10분 활용하시는 대표님의 전략들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또 대표적으로 순환매를 이용을 하셨던 게 제 기억으로는 한한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엔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또 수익으로 계속해서 챙겨올 수 있었는데 이런 순환매를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 걸까요? 사실 한알령이라는 테마 자체가 네. 이번에 새롭게 생겨난 테마가 아니에요. 그쵸. 몇 년 전부터 이 한알령이 언제 지금 몇 년 만에 해제된다 그래요? 8년 만에 8년 만에 해제된다죠. 해제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8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한알령이라는 해제 기대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늘 있었던 매해마다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알령 이슈 나왔네. 그럼 우리는 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관련주들 계속 꾸준하게 발라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라먹나요? 생선처럼. 네, 생선처럼 쏙쏙 발라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먼저 떠올랐던 종목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2주 전에 한알령 이슈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엔터 얘기를 했다면 그 뒤로 뭐 영상 콘텐츠나 뭐 네. 게임, 화장품 등등을 얘기를 했었고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분명히 순환매 다 돌아줄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수익만 챙겨오면 된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2주라는 시간 동안 한알령이 계속 시장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 종목씩 싹 잘 발라먹었다라는 게 그쵸. 지금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떠한 종목을 갖고 우리가 한알령 관련주로 공략을 할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알령 관련주는 대략 2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략을 시작했던 게 노머스라는 엔터주를 여러분들께 이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물론 해당 수익률을 보면 7.7%밖에 되지 않아요. 왜?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여러 가지의 뭐 기타적인 기업적인 사업적 측면이나 뭐 재무제표 등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은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7% 정도밖에 올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쉽지만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자, 근데 단기적인 급등 종목이 제 눈에 딱 포착이 됐었어요. 그 뒤에 포착이 된 게 YG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별도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대략 4거래일 정도 만에 슈팅이 나왔고 대략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닐까요? 지금 엔터주 두 종목을 공략을 했었죠. 자, 그 뒤로 제가 엔터주, 영상주, 그다음 뭐로 움직이다 그랬어요? 화장품주 움직일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주식광장 시간에 밀착 종목으로 마녀공장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2월 28일에 드렸어요. 2월 27일에. 그때 당시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 2월 28일에 저와 함께 진입을 하셨고요. 당일날 보유하자마자 10분 만에 바로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에 대한 상승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유심하게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 올라갈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바닥에서 자꾸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한 번쯤은 순환매가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오더라도 사실상 제가 방송을 뭐 매일같이 매시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소개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싶은 분들은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키다리 스튜디오 언제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어요. 금요일 날. 이 종목 들어갈 거라고. 왜? 웹툰주 돌아줄 때 됐거든요. 이제 뭐 영상주, 엔터주, 뭐 화장품주 갔으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여행, 웹툰, 게임 다양한 테마들 남아있죠. 그 중에서 웹툰주를 우리가 공략을 할 거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슈팅이 나온 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요. 6%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웹툰주도 아직 올라갈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다시 한번 팍스통신망 안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익들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 종목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급등 종목들을 포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주도하는 업종이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고 이 테마 같다 저 테마 같다 온갖 테마들이 어수선하게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장에서 애매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갈 바에는 저점에서 선취매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실질적으로 물려서 기다리느니 아래에서 조금 편안하게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한령 관련주 후발주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뭐 여기에 대한 이슈 사실상 뭐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해도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한한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번 5월 달까지 지속될 이슈들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기대감만 갖고 우리는 수익을 챙겨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두 번째 순환매에 대한 페이지가 이제 나와 있을 건데 자, 엔터테인먼트 우리 1차로 수익 챙겼죠. 두 번째 화장품 수익 챙겼어요. 영상 콘텐츠는 사실상 우리가 아직 챙기진 않았지만 엔터주나 영상주나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에는 웹툰주 우리 하나 공략을 했어요. 근데 뭐 있어요? 남은 거? 게임주. 자, 이제 우리가 게임주로 직접적으로 같이 공략을 해볼 건데 게임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해당 차트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마녀공장이에요. 마녀공장.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목요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녀공장이요. 이 마녀공장 지금 보면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윗꼬리가 3번이 생겼어요. 이렇게.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종목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는 신호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 윗꼬리 때 소개를 시켜드렸고 다음날 제가 팍스통신망에서 소개를 마지막으로 전략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게 마녀공장입니다. 오늘까지의 차트를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8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 자, 이 종목 뭐라 그랬어요? 웹툰주라 그랬어요. 웹툰주. 이 종목도 지금 뭐예요? 꼬리가 잔뜩 달려 있어요. 지금 한한령 관련주들의 공통점 특징이 뭐냐면요. 윗꼬리들을 달면서 매집을 해주고 있고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인데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아쉬운 건 마녀공장처럼 급등하는 흐름이 생각보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잡은 시점부터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구간이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 오늘 윗꼬리, 내일 지난번에 윗꼬리, 2차 윗꼬리, 오늘 윗꼬리 뭐예요? 마녀공장이랑 차트가 똑같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내일 장대 양봉 날 가능성도 우리가 한 번쯤은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자, 이 종목뿐만일까요? 자, 그 뒤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YG 플러스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엔터주, 한알령 관련주로 이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뒤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 자,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종목 게임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게임 개발이나 퍼블리싱 사업,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왼쪽에 표를 보시면요.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업황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2022년도 때까지가 사실상 우리가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게임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근데 약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좋았던 실적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 종목만큼은 오히려 반대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알령까지 해제가 된다면 판호 발급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게임 사업성까지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종목도 여타 종목들이랑 비슷해요.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차트가 대략 1년짜리 차트지만 보면 어때요? 윗꼬리. 아유, 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채 해당 구간에서 마지막 꼬리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이전까지 생성됐던 윗꼬리와는 다른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번에 윗꼬리들은 사실상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서 윗꼬리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번 윗꼬리는 어때요?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 윗꼬리면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 매집이 거의 다 완료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바닥까지 집어준다? 그럼 이 해당 구간에서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시간적인 관계상 여러분들께 종목 명이나 전략 등을 여기서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한알령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한 종목도 수익을 못 봤다 하신다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설명 받을 수 있는 공간은 하단 QR코드를 찍고 지금 바로 팍스통신방을 함께 하신다면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났던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챙겨줄 수 있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4가지 종목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대표님은 이렇게나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낼 때 여러분은 한한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셨을까요? 혹시 4종목도 아니라 3종목도 아니라 단 하나의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순환매가 일어나는 시장 안에서 이 순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지나가 버린 엔터, 화장품, 웹툰 관련주들도 이후에라도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목하셔야 될 건 오늘의 후발주겠죠. 급등주를 따라가는 것보다 아래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진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순환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게 게임이죠. 그래서 오늘은 게임 관련주를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는데요. 자, 그 안에서 매출액이 꾸준히 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윗꼬리는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전보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집이 완료됐다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슈팅, 여러분의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봐야겠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략하셨던 종목들 정말 힘있게 올라갔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부터는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환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한학령과 관련된 종목 후발주로서 만나봤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이제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은 항상 보너스 종목을 한 종목 가져오고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종목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헤드라인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디 쪽일지는 이미 힌트가 나갔는데 리스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조금 중장기로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더욱더 좋겠죠. 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장이 상승할 때 봐야 되는 포트, 하락할 때 봐야 되는 맞아요. 포트가 엄연히 나뉜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최근 흐름들만 보더라도요.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떤 종목들이 오르냐? 기술주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올랐죠. 네. 반대로 시작할 때는 어떤 게 올라요? 실적주들 오릅니다. 오. 우주항공, 방산, 조선 이런 테마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딱 보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최근까지 시장이 계속 눌려 있었더라면 네.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 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2차 전지가 움직였던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2차 전지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는 족족 지금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2차 전지 왜 봐야 되는지 이슈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최근에 왜 떠오른다 그랬어요? 전기차,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폭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기존에는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심어진다. 아니에요. 자, 지금은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성장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예측했던 시장 성장치보다 더 높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의 시장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가 굉장히 핫한데 2030년 58조의 시장을 잡아라 LG엔솔과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총력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 1년 우리가 매해마다 진행되는 가장 큰 이벤트 중에서 2차 전지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면 인터배터리라는 이벤트예요. 이 일정에서 사실상 2022년도에도 2차 전지가 폭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 이후로부터 추가적 상승감 모멘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종목들 간단하게 좀 빠르게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고체에 대한 선두주자는 LG엔솔과 삼성 SDI예요. 자, 근데 이 기업은요, 이 두 개의 기업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협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입니다. 1,500억인데, 이 기업은 이미 이 시가총액을 능가하는 수주의 물량을 이미 갖고 있어요. 5천억이 넘는 수주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수주 물량이 직접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시가총액 1,500억? 아우 우습죠.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선취매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상대적으로 만약에 2차 전지 전고체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은 중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폭등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가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월봉 차트를 먼저 간단하게 볼 겁니다. 보시면 2021년도 당시에 만들어진 저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있어요. 자, 이 저점을 선으로 쭉 이으니까 뭐가 됐어요? 다중바닥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다중바닥이 사실상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기존 2029년도에 만들어졌던 차트가 사실상 이 라인이 뭐였어요? 저항대였어요.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고 나서 이 구간이 지지대로 바뀌면서 이 구간만 오면 튕겨져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상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월봉 차트의 분석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봉 차트를 볼 겁니다.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가장 변곡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거래량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던 차트가 갑작스럽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초장기 이평선이 481선까지 터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었냐? 아닙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 온몸으로 표출을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의 돌파 가능성, 거래량까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21선에서 받쳐주고 있는 게 대략 3거래일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지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장기 이평선이 돌파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미 수주 물량도 확보해놨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고체 관련주들의 선두주자의 협력업체예요. 누가 봐도 재료가 좋잖아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바닥이라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점 선취매할 때는 이런 성장 가능성들을 봐야 된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만큼은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자면
TSI라는 종목이에요. TSI. 여러분들께 직접 일부러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직접 공략을 해보시라고 공개를 해드리는데 전략을 알고 공략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종목, 전략 방법 등을 제가 오늘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팍스 통증만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보너스 종목은 시원하게 종목명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전략에 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전략이 다르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수익의 정도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혼자서 대응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사업성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략으로 함께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빅 수익을 안겨주시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